여러분, 참을 인자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참을 인자의 한자를 풀이해 볼게요. 마음심 위에 칼날 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칼날 인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칼도 위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칼 위에 점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소통 심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을 인자의 뜻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칼날 인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칼도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칼 위에 점, 바로 참을 인자의 뜻은요, 내 마음을 칼로 찢어내 피를 토하듯 아픈 것, 이것이 바로 참을 인자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상사, 동료, 가족, 친구 때문에 참고 계시는 분 있나요? 정말 대단한 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쉽게 말해요. 야, 그냥 참아, 별 수 있어? 이런 말 하는데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칼로 찢어내 피를 토하듯 아픈 것이 참을 인자인데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와 그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상사가 주는 상처 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후배에게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야, 그것도 못해? 야, 경력이 아깝다. 경력 관리를 제대로 해주고 이야기하든가. 야, 시키는 대로 하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이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아니, 그럼 똑바로 지시를 내려달라고.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그럼 그 사람 시키세요. 이제는 반대로 후배가 상사에게 주는 상처 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선배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내가 천재냐? 이걸 다 기억하게? 선배님, 이걸 제가 해야 하나요? 그럼 나보고 하라고? 하기 싫다는 거야? 선배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 그렇게 안 해요. 나 무시하는 거야? 한심하다라는 거야? 또 이런 후배 많아요. 선배님, 놔두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상사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위축되고 꼰대라는 말 듣기 싫어서 후배의 의견을 조용히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이 회사 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친구들,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서도 갑질하듯이 이 상처 주는 말을 던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애정결핍의 초기 증상이에요. 직설적으로, 공격적으로, 과하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 충분히 부모나 가족에게 자기의 감정을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 감정보다 표현하는 수위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 내 감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강의를 다녀오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나 오늘 강의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남편이요, 그래? 나도 일하느라고 힘들었어. 이러면서 저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과장되게 말을 합니다. 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남편의 반응이 미지근하면 어쩔 수 없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 내가 말을 하는데 귀담아듣지를 않아?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어린 시절에 또 상처가 튀어나와서 남편을 향해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직설적으로 말하고 막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보호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후배가 또는 상사가 자신을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실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말을 공격적으로 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세 번째 이유는요, 빈약한 자아상입니다. 반대 의미죠. 빈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뼛속을 후비는 말들을 합니다. 가시돋친 말들을 해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땐 피똥 싼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공격적인 상사, 후배와 대화할 때는 말투는 따뜻하게, 내용은 냉정하게 말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탕과 냉탕을 잘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배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선배님 바쁘셔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놓친 부분에 대해 말할 때는요,
마음을요 확실하게 냉탕의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해야 하나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탕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까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배님, 이 부분까지 맞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냉탕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충분히 잘 말할 수 있는 대화 스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상사 후배들이 있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해주고 중요한 업무를 그들에게 밀어주세요. 꼭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분 좋은 감정으로 그들의 능력을 잘 어필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를 꼭 밀어주세요. 주변의 동료들도 함께 맞장구를 쳐주고 이러면 더 좋습니다. 일종의 웃으면서 우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원위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이미 나의 마음이 상대를 향해서 부정적이면 나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시시콜콜 간섭하는 상사,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을 누군가에게 씌우는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해? 이래서 꼰대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는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 더 알려주려고 그랬던 걸지도 몰라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공격적이고 직설적이고 과도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감정을 인정받고 싶구나. 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구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 상태로 바라보면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인정받고 싶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에 우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아지트에서 뵙겠습니다. 또 놀러와 주세요.